그쵸? 자, 그 다음에 친구들 질문 빨리 해결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쌤, 근데 가끔 제 생각에 불편한 거 아닌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 건 제가 핵심을 잘못 찾은 걸까요? 라고 되어 있는데요. 모든 문제에서 다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불편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. 우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불편하면 어떡해요. 그죠? 그거는 본인이 잘못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답이 나오는 포인트에 대한 느낌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.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잘 도망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, 네, 핵심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 봤던 것에 따라서 쑥쑥 읽히고, 네, 여기가 답이네라는 게 잘 들어오면 그건 베스트인 거죠. 그러나 1, 2번은 무조건 불편한 게 나온다. 그겁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실전에서 막막할 때 이런 장치를 보고도 판단이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되어 있는데, 물론 우리가 이 문제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, 예를 들면 내가 한 20 몇 번, 30 몇 번 풀 때 이렇게 막히면 그냥 빨리 1번을 찍고 가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래서 1등전이 더 많은지 많이 내는지 6등전이 더 많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0.41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.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나올 것 같으면 최대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보고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. 아셨죠?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, 2번, 3번 중에서 이미 1번, 2번을 추리거나 아니면 1, 2, 3번을 추린 상태에서 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저라면 선택지를 노려볼 거예요.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새로운 그런 정보의 2등전도 들어가 있고 비교도 하고 있잖아요. 1번에서.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? 뭐뭐보다 크다 작다? 우리 비교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를 압축적으로 찍고라도 빨리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나 이게 첫 페이지다. 그게 중요해요. 첫 페이지다. 1번, 2번은 2번이다. 그러면 사고하시고 완료해야 돼요. 1, 2번부터 찍고 가잖아요. 예열이 계속 안 되고요. 몰입이 계속 안 돼요.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셔야 조금 시간을 여기서 쓰더라도 뒤에 부분에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올해도 첫 장에서 정보가 많거나 아니면 정보가 적어도 추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첫 장은 의식적으로 조금 시간 배분을 넉넉하게 주신 상태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뭐가 눈에 들어오는지 선택지는 어떻게 추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쭉 훑어보고 선생님 저는 선택지 요렇게 추렸어요.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. A 효소로 추렸다. 네, 산화질소, 합성효소, A 효소. CGMF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그걸 빨리 남겨주세요. 그렇죠. 따옴표가 2개 있는데 A 효소가 뒤에 있으니까 A 효소를 일단 가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3번, 4번이 눈에 더 들어와야 돼요. A 효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저는 일단 A 효소와 관련된 3, 4번을 먼저 추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렸거든요. 사실 저는 되게 지문 읽기가 이게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. 사실. 그래서 3, 4번 딱 추리고 한 번 더 추려서 하나의 선택지를 갔어요. 그게 4번이었거든요. 그건 산화지수 때문에 그래요. 어떤 친구가 잘 얘기해줬는데 A 효소는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. 4번 선택지를 잘 읽으려면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읽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A 효소는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의 산화질소가 아직 지문 안 읽었는데 눈에 들어왔어요.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작은 따옴표에 산화질소 합성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. 물론 여기서 합성효소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만 산화질소 합성효소니까 이 산화질소라는 단어가 눈에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선택지를 봤기 때문에 3번보다는 4번이 조금 더 눈에 들어왔어요.
아직 지문 읽기 전에. 그래서 4번에다가 동그라미를 먼저 쳐놓고 지문 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저의 그 접근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. 일단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, 우리 독해하는 포인트도 중요해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.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겠어요? 어떻게 지문 읽으실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요. 결국 신호물질과 관련된 글이라는 걸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이 신호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. 그럼 그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어떤 신호물질이 우리한테 주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신호물질이 있고요. 그리고 신호물질이 무엇과 결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죠?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궁금한 건 어떤 신호물질이 나올 것인지, 그리고 어떤 세포의 그런 상태를 변화시킬지가 두 번째 단락에 제시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. 넘겨준다라는 표현을 요새 제가 많이 쓰는데 이유는 첫 단락에서 기껏 잡고 두 번째 단락에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강약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그와 같은 키워드를 두 번째 단락으로 넘겨주시면서 신호물질 뭐가 있지? 신호물질이 어떻게 수용체랑 결합하여서 표적세포의 구조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지? 그걸 질문으로 만든 상태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대표적인 신호물질인 산화질소 하는 순간 끝났어요. 네. 뭐가 끝났냐면 산화질소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와 엄청 중요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엄청 중요하네. 왜냐면 대표적에다가 별표 한번 해볼까요? 어떤 기출문제 혹시 생각나세요? 저 혼자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김치 문제 기억나시나요? 김치 문제에서 향신료 관련돼서 그 결국에는 대표적인 고춧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. 하필 왜 그게 중요한지 그걸 제가 한번 추론형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김치의 그 향신료와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도 굳이 그냥 신호물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라는 얘기까지 쓰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산화질소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각인이 된 상태로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첫 단락에 잡았던 것처럼 수용체랑 결합해서 뭔가 변화를 만드는 거네.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단락 소화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해서 과정이 나와 있지만 이미 큰 메커니즘을 첫 단락에서 잡은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활성화되는 합성 효소, 활성화된 과 같은 산화질소 합성 효소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표적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A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죠. 저는 여기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A 효소가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고요. 이미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수용체랑 결합해서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수용체랑 결합한다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강하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산화질소가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A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거구나. 이 문장을 굉장히 강하게 읽었습니다. 산화질소 안 그래도 중요한데 이 산화질소가 수용체랑 결합해서 결국에는 A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구나. 이 부분. 그리고 이 A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변화시킨다. 표적세포의 상태를 변화하게 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CGMF를 주고 있구나. 그죠?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결국은 첫 번째 단락에서 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한 거니까 알겠어?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사실 4번 선택지에서 A 효소는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가 아니죠. 산화질소가 결국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A 효소를 활성화시킨 거니까 인과관계가 잘못 연결됩니다. 따라서 4번 선택지에서 아르기닌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요.
A 효소가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라는 큰 뉘앙스, 큰 의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빠르게 선택지 4번 선택지가 틀렸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물론 마지막 단락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일단 지문 자체에서 A 효소라든지 그 다음에 강조해줬던 신호물질인 산화질소를 힘주어서 읽을 수 있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도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10번 문제도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.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지문을 읽으면 되게 어렵고 실전에서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.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가 많네. 거기에서 생각이 그치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장치를 활용해야만 하고 그랬을 때 선택지 추리기도 더 잘 될 거고 쉬운 문제일수록 선택지 추리가 안 돼요. 여러분.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에요. 어쨌든 그냥 읽고 풀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여기서 내가 힌트까지 줘야 돼?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. 어렵고 우리가 시간 내 읽기가 어려울수록 장치들을 주고 선택지를 추릴 수가 있게 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번부터 40번까지 다 선택지를 추리려고 하시지 마시고요.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지문을 내가 딱 읽는 과정 속에서 정보가 많네, 나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확 드시는 순간부터 오히려 이 문제만 여기에서만은 내가 반드시 선택지를 추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시험장에서 반드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솔트라고 들어오지 왜 당분이라고 들어왔어요? 네. 아, 강아지 이름이 당분이래요.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모모찌인데요. 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모모찌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물론 예전부터 나빴지만 점차 나빠지고 왠지 자꾸 일본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전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까 합니다. 어쨌든 제가 우리 집 강아지가 보스턴 테리어여서 보스턴에서 왔거든요. 그래서 뭔가 미국식 이름을 지어줄까 해서 박스펙터 이런 거 이런 거로 지을까 합니다. 저 스펙터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. 슈츠라는 미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스펙터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? 박스펙터 이러면은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새 모모찌 이렇게 안 부르고 박스펙터 이렇게 부르거든요. 반응 아직은 잘 안 해요. 그래서 스펙터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. 모모찌는요 아무 뜻이 없어요. 모찌떡의 그 모찌 있잖아요.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이 친구를 얼굴을 딱 처음 봤을 때 그냥 모모찌 같이 생겼다. 죄송합니다. 저는 정말 그렇게 지었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 얘 모모찌야. 이렇게 해서 모모찌가 됐습니다. 아무 의미가 없어요.